네, 삼성전자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강보합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3%가 상승한 마감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상 기대감을 잘 살려놓고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4월 달에 올려놨던 이 상승치를 돌파를 해주는 흐름이 지난주에 나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구간에서 한번 더 도약을 함으로써 우리가 흔히 말하는 10만 전자 구간까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요. 주봉상으로 좀 돌려서 봤을 때 어때요? 자, 52주 신고가를 달성을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받고 있는 모멘텀들의 지속성을 좀 생각을 해보고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인가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상승만 할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상승과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지 우리가 수익 가지고 나올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 부탁드리고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 모멘텀이라면은 결과적으로 전고점의 돌파, 신고가 영역에 도달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굉장히 어닝 서프라이즈다 이러한 말이 나오고 있죠. 제가 준비한 자료를 하나씩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나왔어요. 원래 8조 정도 예상을 했었었는데 이번에 10조의 영업이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엔비디아 관련해서 HBM 모멘텀들이 받쳐주고 있다는 거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또 기대하고 있는 게 뭡니까? 사실상 지금 우리가 엔비디아에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예, 아니에요. 아니고 뭐 우회해서 가고 있긴 있지만 결과적으로 뭐다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공급하지 않았다. 왜? 캐릭터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것들이 지금 막연히 여러분들 생각만 하더라도 자 시간은 더 걸린다. 알 수 있어요. 자, 시간은 더 걸리겠지만 언젠가는 이 삼성전자가 HBM, 엔비디아에 납품을 할 것이다. 이거는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상 이 모멘텀 적용해서 더 올라갈 수 있으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 요게 발표가 됨으로써 조정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니, 실적에 반영되는 이러한 납품권을 어떻게 악재로 작용하느냐? 악재로 작용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겁니다. 예, 기대감에 대한 소멸로서 이탈이 생길 수가 있다. 그러한 물량들도 사실상 추가적인 실적으로서 말아 올릴 수가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 삼성전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자,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갖다 붙인다라고 하더라도 우상향을 하는 것뿐이지 추세를 그리면서 그 상승 속에서는 상승과 하락을 그리면서 가요. 항상. 예, 이게 정상적인 주식의 흐름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이 사이클 속에서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HBM 관련해서 기대감이 곧 결과로 나올 때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인 상승 HBM 관련한 모멘텀으로 올라갈 거예요.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다 이러한 것들 발표가 됨으로써 주가가 빠질 수 있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게 지금 이 구간에서 내가 굉장히 오랜만에 본전 구간에 들어왔다. 3년을 기다렸다. 이러한 생각을 하신 분들은 지금 매도할 때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매도할 타점에 대해서 지금 따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라고요. 자, 정리를 좀 하자면은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 하는 생각은 매도에 대한 관점일 겁니다. 하지만 지금 구간에 매도할 타이밍이 아니다. 특히 수익으로 전환이 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큰 과정에서 지금 계속해서 못할 수 있는 자리가 많았었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에서 내가 평단을 낮추는 작업을 한 번이라도 했다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구간에서 수익으로의 전환이 이미 완료되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매물대가 있는 구간에 왔고 사실상 저항이 예상된다라는 거는 당연히 있지만 이 저항을 다시 말아 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해 봤을 때는 당연히 말아 올릴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승은 제한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감이라는 재료가 소멸하기 전에 일단 매도에 대한 관점을 위에서 적용을 한번 시키자. 그리고 다시 내려오는 타점을 잡아서 눌림목 구간을 공략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삼성에서는 아무렇게나 발표하지 않습니다. 무대가 갖춰져야 돼요. 본인들의 네임밸류가 확실한 기업이기 때문에 확실한 무대에서 확실한 워딩으로서 이러한 발표를 할 건데 제가 예상하기로는 지금 남아있는 주요 일정을 좀 확인을 해봤을 때 2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2분기. 자, 8월 달에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 콜 테스트 통과를 한다라는 이러한 모멘텀들이 사실상 정확한 출처는 알 수 없지만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에는 뉴스까지 나왔어요. 어떠한 뉴스? 통과를 했다. 바로 정정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말들이 나올 수 있는 게 일단 알게 모르게 알만한 사람들은 알고 있는 내용이 있을 수가 있는데 자 엠바고가 걸려 있다던가 아니면은 내부적으로 정보 유출을 차단하고 있다던가 그런 식의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은 크게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시간이 더 걸릴 수는 있으나 결국에는 엔비디아에 납품을 할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나오고 있는 상승 이게 그런 것들에 대한 반영이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자 선반영이라고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갔을 때 발표를 한다라고 해서 바로 더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 상승치에 대해서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위에서 팔고 다시 저점을 잡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자 저점을 왜 다시 잡아야 될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삼성전자 굉장히 무겁게 움직이고 꾸준히 움직이긴 하나 긴 시간 동안 횡보를 하면서 내가 3년 만에 본전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올 정도로 사실 뭐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재미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반도체 틀이 틀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다시 저점을 잡는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실리콘 사이클이라고 하죠. 실리콘 사이클이라고 해서 이제 반도체 재고 관련한 변동성. 그래서 이게 반도체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이 가격이 결국에는 실적에 영향을 줌으로써 주가에 반영되는 현상. 반도체 실리콘 사이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 이게 4년 주기입니다. 4년 주기인데 원래는 4년 주기였고 지금이 올라오는 추세에서 돌아오는 상승 추세다. 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이게 조금 달라진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거를 조금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요거 만들어 봤는데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는 이제 경기가 위축이 되면서 PC나 서버의 수요가 감소됩니다. 그럼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는 D램의 사업, D램 같은 경우도 수요 감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은 D램 업체들은 당연히 재고도 감산시키려고 할 겁니다. 자, 여기서 전제가 되는 거는요. D램이라는 거는 생산을 적게 했으면 적게 했지 가동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가동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재고 감산으로 인해서 수요와 공급이 또 뒤바뀌는 거예요. 필요가 없어서 적게 만들었더니 수요가 공급을 앞질러 가는 상황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수요가 증가됨으로써 가격 상승하겠죠. 그러면은 실적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만들어내야 돼요. 생산량을 증가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생산량 증가로 인해서 또 재고가 증가하고 이러한 사이클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진행이 된다. 재고 관련해서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다 뭐다? 반도체는 생산을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인데 이게 굉장히 좀 요즘 많이 바뀌고 있다라고 확실히 느끼는 게 뭡니까? SK 하이닉스를 좀 생각을 해보세요. 자, 하이닉스 봤을 때 사실 이제 삼성전자가 하이닉스에게는 이제 HBM 관련해서는 완벽하게 좀 패배를 인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가 CXL 같은 경우에는 지지 않겠다, 내가 주도권 가져가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자 각설을 하고요. 자 하이닉스는 지금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자 납품을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런데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제가 여기서 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엔비디아에 납품을 한다라는 공식적인 워딩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매도를 해야 된다. 그 전에 왜? 주가는 빠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했죠? 바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또 있다. 원래 같았으면요. 사이클이 4년 주기, 3년 주기로 돌았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하이닉스,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지만 지금 수주가 공급을 월등히 앞지른 상황이에요. 말도 안 되는 격차가 납니다. 심지어 하이닉스는요. 지금 25년도까지의 예상 생산치가 전부 다 매진, 솔드아웃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간에 나올 수 있는 기대감 소멸로 인한 하락 피하고 난 다음에 바로 다시 그 구간에서 저점을 잡아야 되는 이유가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 우리가 사이클을 뒤틀렸다. 왜? 앞에서는 이제 재고 관련해서 재고가 남아 있을 때 디램 가격이 하락하고 이런 것들의 모멘텀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재고라는 게 크게 의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모아서 HBM 쌓아서 줘야 돼요. 엔비디아에.
그러한 상황들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는 그 구간에서 돌파 이후에 나올 수 있는 흐름에 대해서 단기적 고점에 조심을 하고 다시 저점 잡는 작업을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구간에서 우리는 수익을 한번 실현하고 더 커진 수익금을 바닥에서 다시 잡는 이러한 것들로 수익, 복리로 쌓아 나가서 진행을 할 겁니다. 예. 자,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자, 자식한테 물려준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장기적인 투자를 진행하시는 종목이라는 거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누가 뭐라 하더라도 1등 기업이고요. 시총 1위 어디 안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다? 상승과 하락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알았다라면은 굳이 크게 힘들이지 않고서도 고점에서 매도하고 저점에서 매수하는 이러한 차이로 인한 수익 발생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다라는 거고 삼성전자 모멘텀 많이 남아 있어요. 하지만 단기적인 고점에 예상된다면은 뭐 해야 된다? 매도해야 된다. 왜?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 잡아가야 됩니다. 10만 전자 저는 여러분들 크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예요? 매도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매도할 때 매도를 해야 될 때는 따로 있다. 매도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매도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매도를 하고 다시 저점을 잡는 이러한 전략 계속해서 가져가야 되고요. 이런 것들 어렵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진짜 재료로서 움직이는 모멘텀 적용을 받는 삼성전자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만 좀 이해를 한다라면은 제가 앞에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지만 그런 것들만 좀 이해를 한다라면은 수익을 남들보다 훨씬 더 쉽게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 여러분들 꼭 참고하셔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제가 앞으로는 삼성전자, 10만 전자까지 갈 때까지 사실상 변동성이 예상이 돼요. 예상이 되고 그러한 것들 어떻게 타점을 잡냐에 따라서 수익이 사실 뭐 천차만별로 갈릴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삼성전자 평단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평단에 맞닿아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요. 그러한 분들이 지금 당장 수익 실현하기보다는 올라갔을 때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되는지 어느 구간에서 매도 타점 가져가야 되는지 그리고 다시 들어간다면은 어느 타점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문자로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보내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가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 비용 발생하는 거 없이 여러분들 전부 다 무료로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자, 제가 핸드폰 번호를 하나 말씀드릴 건데 요거 제 겁니다. 010-4920-8706번. 자, 이쪽으로 삼성이라고 문자를 남겨 놓으시면은 그때부터는 제가 여러분들 답장으로 금액 확실하게 말씀드리면서 얼마에 자,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또는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 말씀드리고 그에 따른 이유까지도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유익한 종목이다. 당연하죠. 공부가 많이 돼요. 시장 흐름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유까지 아시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추후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혹시나 다른 종목에서도 이러한 패턴이 나왔을 때 대응하실 수가 있고 삼성전자는 조금 쉽죠 생각해 보면 패턴만 좀 안다라면은 우리가 저점과 고점을 이용한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죠. 그 대신 몇 개월씩 걸리니까 2, 3개월씩 걸리니까 이러한 흐름이 이렇게만 대응하시더라도 앞으로 계속해서 각 구간마다 수익을 쌓아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여러분들 앞으로 우상향을 한다라는 거는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 구간에서 진짜로 수익을 가져가는 사람들은 따로 있더라.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가지고 있기만 해서는 수익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 구간에 이용을 하자. 그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자, 요것만 좀 확실하게 머리 쪽에 딱 박히면요. 그 다음부터는 굳이 대응 받지 않으셔도 여러분들 삼성전자에서는 꾸준히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자, 적금 넣듯이 넣어라. 이런 말을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자, 적금을 넣으면은 확정적인 수익이라도 있지. 삼성전자는 사실상 굉장히 긴 사이클에서 진입을 잘못하는 순간 오랫동안 힘들어요. 그거에 대한 보상은 당연히 받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데 비해서 리턴이 확실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놔두면 올라가겠죠. 이 은행 이자보다 더 나올 수가 있겠지. 하지만 이런 것들 관점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상승이 나오는 각 구간을 이용할 수 있다라면은 이러한 것들 또한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요거를 하자. 요거를 잡아드리겠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52주 신고가 10만 전자
크게 무리가 없어요. 하지만 그 구간에서 나오는 변동성에는 우리가 대응을 하는 게 현명한 투자를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할 거고,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삼성이라고 문자를 남기셔서 받아가시면 되고, 아니면은 혹시나 제가 잘못 알고 있다던가 아니면은 궁금한 게 남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러한 내용들 문자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대답을 해드리던가 아니면 영상을 찍는데 참고를 하도록 할 테니까 남기셔서 많은 소통을 하면서 우리 대응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내용에서는 더 좋은 것들 준비를 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